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모바일 프로그래밍 설계 최종 발표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저희 오늘 최종 발표의 목차로는 팀 소개, 그 다음 진행 과정, 주제 선정, 그 다음 C모드, 안드로이드, 타이젠, 기대효과 이렇게 총 7가지 부분으로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하나씩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팀 소개는 저희 이제 팀 주제는 이제 어벤져스입니다. 모바일 프로그래밍에서 각자 맡은 일을 충실히 하고 최고의 프로젝트를 한번 만들어보자라는 의미로 지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팀 룰은 한 명의 이제 낙오 없이 서로 협력해서 목표에 도전하고 또 회의 모임 시간을 준수하고 그다음에 거친 아이디어를 또 독려하고 팀원의 아이디어를 또 존중하고 각자 맡은 역할에 충실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한 4주차 정도 진행을 했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처음에 정했던 그 규칙들을 다 같이 정할 수 있어서 다 같이 지킬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저희 팀 속의 이제 역할인데 제가 이제 팀장을 맡아서 이제 진행을 했고요. 저는 이제 뭐 팀 관리나 뭐 전체적인 방향성 같은 거를 제시했고 또 안드로이드의 뭐 UI나 뭐 개발 등을 설계했고요. 또 공공 데이터 또 분석도 하고 뭐 일정들을 관리했습니다. 근데 교원이 같은 경우에는 뭐 안드로이드 앱을 주로 담당해서 개발했고 알고리즘 같은 그런 파트들을 맡았습니다. 정화 같은 경우에는 저희 전체적인 디자인이나 그다음에 뭐 안드로이드 연결, 뭐 안드로이드랑 기어 연결하는 과정이라든지 뭐 대부분의 기어들을 맡았고요. 그다음에 멀티미디어라든지 뭐 동영상 같은 것들 같이 이렇게 편집을 해줬습니다. 이제 민찬이 같은 경우에도 이제 기어 쪽에 이제 주로 맡아서 기어 안드로이드의 소켓 뭐 여는 방법이라든지 뭐 연동이라든지 UI 뭐 이런 기어 쪽에 관련돼서 했고요. 이제 진규는 나중에 들어오다 보니까 진강연시 이후로 이제 임무를 맡게 되어서 뭐 자료 조사라든지 약간 이제 도와주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저희 이제 추 개발 도구인데 저희는 이제 스마트폰과 갤럭시 기어, 즉 스마트워치를 이렇게 활용해서 만들었고요. 지금 뭐 스마트폰은 다들 아시다시피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사용을 했고 이제 스마트 기어 같은 경우에는 타이젠을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네. 저희 진행 과정에 이제 총 큰 컨텐츠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공공 데이터고요. 이제 공공 데이터의 사용 방법과 공공 데이터의 분석 방법. 그 다음에 공공 데이터 마이닝 이렇게 큰 세 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는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인데 먼저 애플리케이션 구성, 그 다음에 GI 배경화면 적용, 그 다음 공공 데이터 파싱, 그 다음에 구글맵과 GPS 센서, 그 다음 우선순위 알고리즘, 증강현실, 그 다음 레이더 이렇게 총 크게 이렇게 7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타이젠 어플리케이션인데 먼저 개발 환경 구축해야 됐었고 그 다음에 타이젠 애플리케이션,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와 기어 간의 소통하는 통신 개발 이렇게 총 3가지로 크게 나눠져 있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달려왔던 총 일정입니다. 먼저 이제 첫 번째 주차에는 뭐 팀을 구성했고 두 번째 주차에는 주제를 확실하게 설정하고 그다음 기술 조사, 뭐 여러 가지 안드로이드와 기어 간의 여러 가지 작업 과정 이렇게 쭉 나열을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까지 저희가 설정한 대로 그나마 좀 잘 이루어져가지고 이번 주부터는 이제 마지막으로 논문이랑 최종 보고서를 작성할 계획입니다. 네. 저희가 이제 진행 과정이었던 여러 가지 구현 이제 방향인데 저희가 지금까지 이제 UI나 공공 데이터, 최적화, 뭐 구글맵, 백그라운드, 증강현실 등 저희가 초반에 이루어보자 했던 어떤 목표는 나름대로 잘 이루어낸 것 같습니다. 타이젠 마찬가지로 이렇게 잘 이루어낸 것 같아서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100%라고 이렇게 판단을 내렸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주제를 선정하게 된 개발 동기입니다. 네. 최근 이제 해파리나 적조로 인해서 양식업의 피해가 이제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우리가 이걸 만들어서 피해를 좀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어플리케이션 만들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이제 만들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방법으로 뭐 실시간으로 해양 정보뿐 아니라 뭐 해파리 출현 상황이나 적조 상황 등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이제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실제 양식업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한번 만들어보자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는 그냥 문제점의 동영상입니다. 한번 이제 보시고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같은 고밀도 적조로 완도 해역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완도 전체 해역에 적조가 확산된 건 10년 만인데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남해안 적조로 양식어류 33만 마리가 입단 폐사했습니다. 어장을 망치는 여름불청객 해파리가 올해는 한 가지나 빨리 나타났습니다. 게다가 올해는 해파리 수가 예년보다 4배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여서 심각한 피해가 우려됩니다.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많은 피해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앞서 또 말씀드리지만 최대한 피해를 최소화시키고자 이렇게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제 주제를 선정할 때 저희 이제 계획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적조 현상이나 해파리 위험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거 적조나 해파리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염분이라든지 용존 산소, 그다음 수온 이러한 관련 정보들도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로는 해양 기온도 이제 기본적인 해양에 대한 정보이기 때문에 그것까지도 이제 만들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증강현실까지도 활용해서 가상현실로부터 이런 실제 데이터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번 이렇게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실제로 개발하기 위해서 이제 공공 데이터 조사를 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많은 이제 해양 데이터들이 있었지만 실제적으로 저희가 사용하기로 결정한 데이터들은 이렇게 연안정지 관측 정보, 적조 정보, 해파리 정보, 그다음 중기예보 정보 서비스, 그다음에 해양환경 측정망 API 이 총 5가지의 API를 활용하기로 결정을 했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러한 이제 API에서 너무나도 많은 데이터를 제공하기 때문에 저희가 실제로 사용할 데이터 마이닝을 했어야 됐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실제 데이터를 가져다 쓸 것들을 저희가 시트를 만들고 그거에 대한 태그를 분류를 해놓았습니다. 그에 대한 자료가 여기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공 데이터를 활용해서 저희가 C모드라는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네, C모드는 이제 어장관리를 위한 해양 환경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적조 발생과 해파리에 대한 경고 및 알림을 제공하고, 그다음 세 번째로는 우선순위 알고리즘을 통해서 신뢰성 있는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그다음 마지막 네 번째로는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스마트워치를 활용해서 편리한 UX 또한 제공하고요. 그다음 증강현실을 통해서 실제 데이터를 제공을 합니다. 저희 이제 우수성과 이제 창조성 부분인데 이 부분은 먼저 통합 정보와 이제 증강현실을 제공하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우선순위 알고리즘을 적용했기 때문에 좀 더 신뢰성 있는 데이터를 제공한다고 생각했고요. 그다음 세 번째로는 스마트워치까지도 활용했기 때문에 이제 양식업자가 실제 양식업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하기가 불편한 점을 저희가 이를 고려해서 문제점들을 해결을 했습니다. 네. 저희 이제 흐름도입니다. 네. 저희 맨 첫 번째 사진은 안전한 상황입니다. 안전한 상황에서 만약에 문제가 생겼다 하면은 우측의 사진을 보면은 적조로 위험합니다 또는 해파리가 위험합니다라는 정보가 표시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좀 더 자세한 정보를 알아보고 싶으면 클릭을 통해서 이제 자세한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에는 뭐 원인 생물이라든지 생물 밀도, 수온, 조사 해역, 발생 날짜 등 이런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요. 해파리에서는 뭐 해파리의 종류라든지 해파리가 어디에 출현되었는지 그리고 이후에 어디서 발생할 계획이다 이런 여러 가지 자세한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저희 맵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현재 위치로부터 해양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초기화가 되어 있는데 현재 위치뿐만 아니라 그 양식업자가 실제 더 알아보고 싶은 곳이 있다면 단축소를 클릭해서 그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뭐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여기 있는 여기 세 가지의 데이터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해파리나 적조, 날씨 이러한 정보들까지도 한 번에 바뀌게 되므로 좀 더 실제로 직관적으로 이렇게 실제 데이터들을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증강현실을 구하는 부분입니다. 여기 상단에 보시면 이렇게 아이콘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아이콘을 클릭하면 새로운 액티비티가 발생하게 되는데 거기서 보시면 이제 기온이라든지 적조, 해파리, 이렇게 수온 이런 네 가지의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증강현실이기 때문에 많은 데이터를 넣고 싶었지만 그래도 직관적으로 확인하는 게 한 번에 확인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네 가지만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보시면 레이더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 이 정지가 되어 있어서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는데 이 레이더도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되는 것은 계속 이렇게 돌고요. 그다음에 빨간색과 초록색이 같이 도는데 초록색은 가리키고 있는 방향을 표시하게 됩니다. 네. 그 다음은 이제 스마트워치 부분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한 번에 양식업자가 나이대가 좀 많고 이제 스마트폰에 좀 익숙하지 않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고려해서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UI를 좀 구성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날씨나 수온, 해파리, 적조 이렇게 네 가지를 이제 구성을 했고요. 만약에 이제 양식업에서 이렇게 작업을 하시다가 자기 양식장 지역에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이제 경고 메시지가 와서 이제 바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을 해놓았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만든 이제 파이널 비디오인데 한번 확인하셔가지고 저희가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을 한번 실제로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게 지금까지 동영상을 좀 보셨고요. 다음으로는 저희가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저희 애플리케이션이 어떻게 동작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지금부터 이제 그 코드들을 자세하게 확인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떻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그런 것들을 조금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네, 저희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 저희 CM 모드의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클래스와 레이아웃, 드래블 이게 총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클래스는 이렇게 너무 많아서 하나하나 말씀을 좀 드리기 그렇고 이런 식으로 크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저희 안드로이드 플로우 차트입니다. 그래서 먼저 앱이 구동되면 시작 화면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서비스 바인드, 기어 커넥션, 그 다음에 클래스, 온크레이트 이렇게 세 개가 시작이 됩니다. 그 다음에 아래로 내려가면 데이터를 파싱을 합니다. 실제 데이터를 파싱하기 위해서 뭐 웨더, XML, 뭐 레드, 타이틀, 그 다음 젤리피쉬 이렇게 세 가지로 이렇게 파싱을 하고요. 그 다음에 기어 앱으로 데이터를 송신을 합니다. 이때에는 날씨나 적조, 해파리 이렇게 세 가지 정보를 송신을 하고 그 다음 메인 레이아웃에는 세 가지가 디스플레이가 됩니다. 뭐 날씨나 적조, 해파리 이렇게 되고요. 페이지를 이동했을 때 그 맨 메뉴에서는 데이터를 또 파싱을 하는데 표충 수온이라든지 표충 용존산소, 표충 염분 이러한 데이터를 이제 파싱을 합니다. 이 데이터를 파싱하는 클래스는 바로 C 데이터라는 클래스에서 파싱을 하고요. 그 다음에 메인 레이아웃 2에서는 이렇게 지도나 관측소 또는 단축소의 거리, 표충 수온, 표충 용존산소, 표충 염분 이러한 것들을 이제 표시를 하게 됩니다. 위에 보시면 이제 아이콘을 클릭했을 때 증강현실 및 레이더 구현 이렇게까지 또 위에 부분에 하나 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네, 안드로이드 부분에 저희가 GIF 백그라운드라는 것을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경 화면이 계속 움직이도록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GIF 백그라운드를 썼는데 GIF 백그라운드가 뭐냐면 배경화면이 계속 이렇게 움직입니다. 이런 애니메이션을
저희가 이제 구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보시면 안드로이드와 기어 둘 다 이렇게 백그라운드가 계속 움직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그 애니메이션을 구현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GIF 이렇게 여러 가지 드라이브를 여러 가지 모아놓은 다음에 그거를 실제 메인 뭐 레이아웃에서 이렇게 불러들인 다음에 그거를 적용시켰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뷰페이저입니다. 저희가 이제 카톡 같이 이렇게 좀 편하게 넘길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이제 뷰페이저를 사용을 했는데 저희가 서브레이어 1과 서브레이어 2 이렇게 두 가지로 구성을 해놨습니다. 이제 서브레이어 1 클래스에는 뭐 시야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서브레이어 2 클래스에는 이렇게 맵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뷰페이저라는 것은 이제 뷰페이저 어댑터라는 것을 통해서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데 저희가 자세한 코드를 막 일일이 설명해 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 파싱 부분입니다. 저희가 데이터 파싱 부분에는 총 크게 이렇게 젤리피쉬 XML, 파싱 핸들러, 그 다음에 C 데이터, 젤리피쉬 액티비티, 레드 타이트 액티비티, 그 다음에 레드 타이트 XML, 웨더 XML 이렇게 총 7가지가 들어가게 되고요. 모두 다 이제 실제로 합번에 적용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좀 고생을 좀 많이 했습니다. 어쨌든 보시면 이렇게 데이터가 그에 맞게 이렇게 확실하게 변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우선순위 알고리즘입니다. 관측소로부터 모든 데이터가 제공되는 게 아니라 어떤 데는 뭐 소음만 제공하고 어떤 데는 뭐 염분만 제공하고 또 어떤 데는 용존산소만 제공하기 때문에 약간 좀 신뢰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저희가 해결하고자 이렇게 우선순위 알고리즘을 적용을 시켰고요. 이제 만약에 관측소를 선택을 했는데 파싱을 했는데 뭐 수온은 있고 염분이 없다 그러면은 그 다음 가까운 관측소를 가서 염분을 받아오고 만약에 염분까지 있는데 용존산소가 없다 그럼 그 다음 또 관측소로 가서 용존산소량에 대한 정보를 가져오는 즉 우선순위 알고리즘을 적용을 시켰습니다. 네. 그다음 다음으로는 저희가 디스텐스를 계산을 해서 정보를 띄웠는데요. 자기의 현재 위치로부터 가장 가까운 관측소를 알아내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이러한 셀룰레이션 코드를 작성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기가 현재 위치로부터 모든 관측소와 거리를 비교한 다음에 가장 가까운 관측소에 대한 정보를 알아낸 다음에 그걸 표시를 하게 됩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유저 인터페이스 체인지인데 어떻게 보시면은 데이터 파싱과 비슷합니다. 근데 이제 get 데이터로부터 현재 시간과 정보를 가지고 온 다음에 젤리피쉬나 레드타이트, 웨더의 정보를 넘깁니다. 그 다음에 그에 대한 좌표와 또는 주소를 이제 같이 연동을 시키고 그에 맞게 이제 UI를 변경하게 됩니다. 그래서 총 이렇게 크게 뭐 7가지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저희가 UI를 변경을 시켰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지도에 대한 부분인데 get close location 클래스에서는 관측소의 정보를 다 저장시켜 놨고요. 그 다음에 observation 데이터에는 관측소의 위치를 마커하게 됩니다. 지도 위에. 그 다음에 파싱 핸들러라는 곳을 클래스를 만들어서 그러한 것을 파싱했을 때에 대한 정보를 다룰 수 있도록 클래스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제 보시면 이게 코드를 보시면 잘 보이지는 않겠지만 그에 대한 정보를 제가 방금까지 말씀드렸던 부분을 이렇게 코드로 이렇게 쭉 나열해 놓은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단바에 아이콘이 하나가 있는데 그 GPS 그 아이콘을 누르면 GPS가 설정되어 있는지 아닌지 만약에 아니면 설정하게끔 이렇게 유도하는 그런 기능들도 하나 이렇게 넣어 놓았습니다. 다음은 이제 증강현실 부분인데 증강현실은 이렇게 크게 5가지가 적용됐습니다. 뭐 카메라 액티비티, 그 다음에 레즈무스 뷰, 그 다음에 앵글 뷰, 피치 뷰, 레이더 뷰 총 5가지가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뭐 증강현실 화면 표시라든지 뭐 방해각이 뭐만큼 컴퍼스가 회전이 되고 레이더가 흰색이 표시되는 부분 뭐 이런 여러 가지 표시되는 부분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뭐 동영상은 이게 동영상이 아니라서 확인할 수는 없지만 레이더는 계속 돌면서 체킹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기어 부분입니다. 기어에서는 이제 기어 앱이 구동되면 안드로이드부터 데이터를 업데이트합니다. 즉 안드로이드부터 파싱된 정보를 가지고 오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를 분류를 하는데 크게 날씨와 수온, 햇살, 접촉 이렇게 4가지로 분류를 하게 됩니다. 그에 맞게 이제 앱의 메인 즉 타이젠 어플리케이션 기어의 이제 화면에 디스플레이가 되게 됩니다. 다음은 이제 기어의 데이터 전송에 대한 플로우 차트인데 안드로이드에서 데이터를 파싱을 하게 되고 데이터를 저장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 메소드가 실행되면 기어와 연결을 하게 됩니다.
그에 이제 맞게 데이터를 전송하게 돼서 기어가 그 데이터를 받고 응답 메시지를 전송을 하면 이제 기어와 안드로이드 사이에 커넥션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실제 안드로이드와 기어 사이의 데이터 전송에 대한 부분인데 먼저 메인 액티비티에서 기어 커넥션 클래스와 메소드 클래스를 통해서 이제 되고요. 이제 메인 액티비티에서 서비스 바인드에 대한 결과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true나 false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검사를 하고요. 이제 뭐 true일 때는 이제 기어 커넥션이 되고 그 다음에 그에 대해 맞는 기어 커넥션 객체를 생성을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객체가 생성이 되면 데이터를 이렇게 전송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이제 데이터 트랜스미션, 즉 데이터 전송하는 부분인데 안드로이드로부터 이제 데이터를 받으면 그에 맞게 데이터를 분류를 합니다. 뭐 웨더나 뭐 수온, 그 다음에 해파리, 뭐 적조 이렇게 네 가지를 맞게 해놨고요. 그에 맞게 또 아이콘도 변경을 해야 됐기 때문에 뭐 아이콘이나 또 텍스트, 이미지 이렇게 세 가지를 변경하게 됩니다. 이제 보시면 여기 안드로이드와 이제 스마트 워치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실제로 저희가 안드로이드에서 바뀌었던 데이터, 즉 안드로이드의 데이터와 기어의 데이터가 실제로 매칭하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사진을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정말 정확한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사진을 넣어놨습니다. 네, 다음은 저희 이제 C모드의 기대 효과입니다. 현재는 그냥 앱 지금 현재 수준이지만 앞으로 더 나아간다면, 즉 캡스톤까지도 더 간다면 저희가 뭐 여러 가지 자금을 얻고 그 다음에 그에 맞는 서버와 정보 시스템을 구축한 다음에 뭐 그에 대한 유저에 대한 정보까지도 알고 있다면 뭐 즉각 처리 시스템까지도 구축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그래서 자체 측정 시스템까지도 개발을 좀 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이제 기대효과 부분인데 매년 이렇게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해양수산부에 있는 여러 가지 방지 대책이랑 같이 효과를 낼 수 있다면 정말 이렇게 큰 즉 10건 중 2건, 즉 20%만 예방되어도 약 300억에서 400억 가량을 절약할 수 있을 거라고 좀 판단을 내렸습니다. 네. 지금까지 제가 이제 너무나도 긴 이제 발표를 하게 되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드리겠어요. 질문 있으시면 지금 마우스 단단하게. 네. 제일 앞에. 네. 자, 내가 보기에는 잘 만든 작품인 것 같아. 예를 들어서 기술적인 요소도 그렇고, 그다음에 데이터 기술을 뭐 최대한 다 같은가 해석이어서 제공하는 데이터 부분에서 참 이게 세밀하게 잘 한 것 같아. 근데 얼마 며칠 전에 그 수상 발표 나왔지. 빠졌더라. 몇 빠진 것 같아?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수상 받은 내역의 7팀 중 6팀이 기업이었어요. 이제 기업에서는 어떤 이유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만든 걸 봤을 때 이제 학부생이 좀 하기 힘들다. 정말 많은 걸 기업에서 만들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그거에 좀 영향이 있지 않았나 생각입니다. 근데 뭐 대상인가 뭐 받은 작품하고 보다 한 2, 3등 하는 작품 보니까 낚시에만 한 거더라. 그렇지? 네. 그래서 처음에 이 해수부 경진대에 참가할 때 경진대의 취지 그게 뭐였어? 그게 그걸 잘못 맞추지 않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취지가 뭐였어? 경진대의 취지는 공공 데이터, 즉 해양수산부에서 제공하는 공공 데이터를 활용하면 되는 그런 경진대였습니다. 그래서 막연하게 활용하면 된다. 네. 아니면 누구를 위해서? 예를 들어서 양식업자를 위해서, 뭐 해양 스포츠를 즐기는 사람을 위해서, 네. 뭐 안전을 위해서 뭐 그런 건 없고 없었어. 해양수산부에서 제공하는 공공 데이터를 활용하는 경진대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가 생각을 하다가 이 주제를 정하게 되었던. 사실 처음에도 낚시를 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생각했었을 때는 바다에서 GPS를 활용할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거를 안 했었는데 바다에서 GPS를 활용할 수 없다고. 그 해양 안에서 이제 데이터를 수신 받을 수도 있어 송신이 안 된다고 저는 알고 있어가지고 그렇게 이제 그 주제를 안 정했거든요. 송신은 안 되겠지만 수신은 될까요? 네, 수신은 되죠. 수신은 되면 되지 않나? 그래서 저에 대한 위치에 대한 정보를 송신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고 저는 자기 위치 정도로 예, 송신을 예, 된다고? 네. 송신을 좋아했나? 자기 위치 정도 자기가 알고 네.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는 받을 수 있는 거고. 그 저희가 생각했던 거는 이제 멀리 있었을 때 신고 시스템 같은 걸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치가 여기 있고 이거에 대한 정보가 여기 있으니 빨리 나를 구조를 해와라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걸 처음에 생각했던 건데 그거는 이제 GPS로 확인할 수 없다고 해서 그건 안 하고 이렇게 주제 정하게 됐었습니다. 네. 그렇죠. 뭐 자꾸 지난 네네. 얘기지만 가능한데 자기 GPS 좌표를 보낼 수가 있는 예를 들어서 해양경찰한테 전화를 걸 수도 있습니다. 네. 거기다 자기 좌표를 넣을 수도 있습니다. 다 지난 얘기구나. 네. 그 취지가 이제 막연했다 이거지. 난 결과를 보고서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한테 필요한 걸 뽑은 게 아닌가. 여기 나온 심사위원들이 예를 들어서 뭐 낚시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가서 그런 생각이 좀 불쾌하더라고. 얼마나 잘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좀 아쉽더라고. 열심히 했는데. 자, 그리고 이제 몇 가지 들으면서 이게 지금 해수부에서 지금 하는 전체 DB야? 아닙니다. 또 다른 것도 있고. 엄청 많은데 저희가 이제 거기서 실제로 저희가 활용할 데이터를 뽑아내요. 여기서 아까 네. 태어난 그 발표 제품 중에 데이터베이스에서 이제 팔싱을 해서 가져왔단 말이에요. 네. 그래갖고 내부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다시 만든 거예요. 내부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지 않아요. 거기 있는 데이터를 활용하는. 그리고 이제 영어 강의니까 영어로 좀 지적을 하겠는데 파싱이 틀렸어요. 저도 알인데 그다음에 이제 발음을 확인을 해요. 디스턴스라고 하더라고. 그리고 드롭을 또 이상하게 발음한 것 같아. 그리고 스위도 잘못 써본 것 같고 드롭이 안 보이는데 드로우한다, 그린다고 네네. 그러지. 네. 그다음에 업을 들었으니까 글이 쓰는 것 같다 그런 얘기. 또 발음 좀 이상하게 했고. 네. 그다음에 뭐 뷰페이죠. 네. 그것도 가슴 뷔페를 떠오르는 이게 발음을 한 것 같고. 죄송합니다. 뷰라고 그러는데 뭐 이렇게. 뭐가 있었나? 유저 인터페이스를 또 이상하게 썼대. 유저 인터페이스를.
아 잘못 썼다. USER인데 저기 뭔가 했어. 잘못 썼습니다. 유저 잘못 썼다. 아무튼 네. 서사도 네. 좀 신경 쓰고 제가 스피치를 배우는 것 같은데 기업에서 서류 검사할 때 서류 서류 심사할 때 이거 빠져볼까 하는 건 아닌데 너무 많이 풀리고 그러면 기본이 안 돼 있다 하지 뭐 그렇게 본다 보니까 신경 쓰라고 네. 그러고 발음 네. 발음도 정확하게 발음을 해주고 네. 네. 예를 들어서 그래서 취직을 했는데 발표할 때 영어 발음을 제대로 하는 사람하고 안 그런 사람하고 또 해외 뭐 출장을 보내야 될 일이 있다 또는 뭐 해외 편연을 보내야 될 일이 있다 그랬을 때 그래서 좀 하는 사람 하는 것을 보이는 사람을 한 번 더 넘겨주겠지 사상적이나 아무튼 열심히 그 분량으로 보나 분야로 보나 다양하게 많이 있는데 시장 못한다고해서는 좀 아시겠지만 네. 뭐 제일 중요한 건 아니니까 네. 네. 수고 많았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